서울의 하늘은 변덕스러운 군주처럼 잿빛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회장 한유라는 자신의 제국인 유리와 강철의 마천루에서 벗어나 익명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회색 후드티와 달아빠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의 진짜 신분을 가려주는 완벽한 위장이었다. 이 도시의 활기찬 거리, 사람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는 그녀에게 딱딱한 회의실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복잡한 전략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에서 잠시 벗어나 평범함 속에서 새로운 관점을 찾고 있었다. 갑자기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곧이어 거센 장대비로 변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처마 밑으로 피신했고 거리는 순식간에 젖은 아스팔트와 자동차 불빛의 흐릿한 강으로 변했다. 유라는 서두르지 않고 근처의 작고 아늑한 카페로 들어갔다. 따뜻한 커피 향과 젖은 도시의 냄새가 뒤섞여 그녀를 맞이했다. 안은 조용했고 창가에 앉은 몇몇 손님들은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 구석에 자리를 잡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다. 그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거리의 분주함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녀가 그리워했던 순간이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그녀의 어깨에 어떤 책임이 놓여 있는지 모르는 곳에서 완전한 타인이 되는 것. 그녀의 생각은 새로운 분기별 보고서와 곧 있을 이사회 회의로 흘러갔지만 그녀는 의식적으로 그 생각들을 밀어내고 현재의 평온함을 즐기려 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찬 공기와 함께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야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비싼 맞춤 정장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머리카락은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강민혁이었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 아우라 그룹 전략기획팀장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이 작은 카페를 잠시 비를 피하는 장소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주위를 둘러보는 그의 눈에는 경멸의 빛이 서려 있었다. 민혁은 시계를 흘끗 보며 초조하게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이력서와 철저한 준비 덕분에 이 자리가 거의 자기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경력은 성공의 연속이었고 그는 항상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다. 그는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며 가장 비싼 원두로 내린 커피를 까다롭게 주문했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조용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크고 단호했다. 그는 자신이 어디를 가든 주목받는 것에 익숙했다. 한편 유라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노트에 적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컵을 들고 자리로 돌아가려던 순간 다른 손님과 부딪히며 균형을 잃었다. 뜨거운 커피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며 아치형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그 액체는 정확히 강민혁의 밝은 회색 정장 재킷 위에 쏟아졌다. 순식간에 짙은 갈색 얼룩이 값비싼 원단 위로 퍼져나갔고 카페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되었다. 민혁은 자신의 정장을 내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라를 노려보았고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경멸이 가득했다. 그의 입술이 비틀리며 경멸적인 말을 쏟아냈다. 이봐요.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눈이 없어요?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기나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못 살 옷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유라는 침착하게 그를 마주했다. 그녀는 그의 분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의 반응을 차갑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어요.
세탁비는 당연히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보상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태도는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해결하려는 진심 어린 의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민혁은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비웃으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보상? 당신이 뭘로 보상하겠다는 거죠? 당신의 저렴한 옷차림을 보니 내 구두 한 짝 값도 안 될 것 같은데 세탁비? 이 정장은 그냥 세탁해서 될 일이 아니야. 이건 이탈리아에서 특별 주문한 원단이란 말이다. 그는 마치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말하는 것처럼 과장되게 소리쳤다. 그의 모욕적인 말은 계속되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항상 남에게 피해만 주지. 책임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아우라 그룹 면접에 이 꼴로 가야 한다고. 그는 아우라 그룹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강조하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과시했다. 그 이름이 유라의 귓가에 날카롭게 밝혔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유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했다. 이름과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민혁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태도를 자신에 대한 무시로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지위와 분노의 깊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됐어. 당신과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아.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 자체가 손해야. 강민혁은 마지막으로 경멸의 눈빛을 던지고는 재킷을 벗어 신경질적으로 의자에 던졌다. 그는 다시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흠뻑 젖은 셔츠 차림으로 카페를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문이 쾅 닫히자 카페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사람들은 동정 어린 시선으로 유라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한유라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노트를 주워들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카운터로 가서 새 커피를 주문했다. 바리스타는 그녀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그 손님은 정말 무례하네요. 유라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녀는 다시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모욕감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계산과 흥미로운 관찰의 결과였다. 강민혁, 아우라 그룹의 유능한 지원자. 그는 뛰어난 지성과 인상적인 경력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방금 전 그의 행동은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냈다. 그는 압박 속에서 쉽게 무너졌고 오만했으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다. 유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맛이 그녀의 혀를 감쌌다. 그녀는 오늘 아침 인사팀장에게 최종 면접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서류상의 화려한 스펙 너머에 있는 진짜 인재를 보고 싶었다. 그리고 운명은 그녀에게 면접실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강민혁이라는 남자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 그의 본성을 시험할 완벽한 기회.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강민혁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를 단순히 탈락시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다. 그녀는 그의 야망과 오만이 그를 어디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가 진정한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궁금했다.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줄 것이었다. 그러나 그 기회는 그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 될 터였다. 한유라는 자신의 노트에 강민혁이라는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그 옆에 몇 개의 단어를 덧붙였다. 오만함, 상황 대처 능력 부족, 잠재적 위험 요소. 그녀는 자신의 익명성을 잠시 즐기려 했지만 결국 현실 세계의 문제가 그녀를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짜증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흥미진진했다. 이것은 그녀의 제국인 아우라 그룹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시험대였다. 비가 그치기 시작하자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카페를 떠나기 전 강민혁이 벗어 던지고 간 값비싼 정장 재킷을 흘끗 보았다. 그것은 마치 주인의 오만함처럼 의자 위에 구겨진 채 버려져 있었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재킷의 운명처럼 강민혁의 운명도 이제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카페 문을 열고 다시 서울의 거리로 나섰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시민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회장 한유라였다. 그리고 그녀의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본사 타워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거대한 강철과 유리의 기념비였다. 건물은 그 자체로 권력과 야망을 상징했으며 그 로비는 마치 현대 미술관처럼 차갑고 웅장했다. 아침의 작은 카페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강민혁은 새로운 네이비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조금 전에 불쾌한 사건을 사소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며 이 거대한 건물의 심장부로 들어섰다. 그의 자신감은 이 건물의 위압적인 분위기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속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다. 최종 면접 대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지원자들은 초조하게 서류를 뒤적이거나 마른 입술을 축이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혁은 달랐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앉아 다리를 꼬고 마치 자신이 이미 합격자라도 되는 듯 여유롭게 창밖의 도시 전경을 감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침에 있었던 여자의 얼굴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어리석은 태도를 떠올리며 콧방귀를 뀌었다. 그런 하찮은 일로 자신의 중요한 하루를 망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이력서를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명문대 수석 졸업, 월스트리트에서의 화려한 경력, 그리고 여러 기업의 성공적인 인수합병 프로젝트. 그는 자신이 단순한 지원자가 아니라 아우라 그룹이 반드시 잡아야 할 인재라고 생각했다. 이 면접은 그가 아우라 그룹을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능력만큼이나 대단했다. 그는 이사들이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들을 감탄시킬지 이미 수백 번이나 시뮬레이션했다. 강민혁 씨, 들어오시죠. 비서의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면접실 문을 열었다. 면접실은 거대했다. 길고 윤이 나는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아우라 그룹의 최고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경험과 권위로 가득 차 있었지만 민혁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테이블 끝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의 등 뒤로는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면접이 시작되었다. 김 이사와 박 부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그들은 시장 분석, 5개년 성장 전략, 심지어 적대적 인수 합병 방어 전략에 대해서까지 물었다. 민혁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의 답변은 정확하고 통찰력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공격적이고 야심찼다. 그는 마치 체스 마스터가 여러 수 앞을 내다보듯 글로벌 시장의 동향과 경쟁사의 약점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우라 그룹은 현재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장의 선도자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우라 그룹을 향후 5년 안에 업계의 절대적인 포식자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강한 설득력이 있었고, 임원들은 서로 만족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재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분위기는 그에게 완전히 넘어왔다. 면접이 거의 끝나갈 무렵 김 이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민혁 씨,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의 경력과 비전 모두 우리 아우라 그룹이 찾고 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군요. 민혁은 마음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합격을 확신했다. 그러나 김 이사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회장님께서 직접 하실 겁니다. 이번 채용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잠시 후에 직접 들어오시기로 하셨습니다. 민혁의 심장이 자부심으로 고동쳤다. 회장. 그 베일에 쌓인 아우라 그룹의 총수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 직접 온다니.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인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치가 최고 경영자에게까지 보고되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꼈다. 그는 더욱더 자세를 바로하고 이제 곧 들어올 미지의 회장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킬 준비를 했다. 그는 분명 나이가 지긋하고 권위적인 남성일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임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극도의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민혁도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회의실 안으로 한 사람이 들어섰다. 그러나 그 모습은 민혁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나이든 남성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날렵한 검은색 파워수트를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방 안의 공기를 압도했고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지성과 결단력으로 빛났다. 그녀는 한유라였다. 민혁의 뇌가 순간적으로 정지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얼굴.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회색 후드티,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그의 정장에 쏟아진 커피. 당신 같은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못 살 옷이라고. 그가 몇 시간 전에 내뱉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귀에 메아리 쳤다.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손바닥은 차가운 땀으로 축축해졌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자세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카페에서 그가 경멸하며 무시했던 여자, 그가 자신의 발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바로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었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과 빛나는 미래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한유라는 민혁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엄청난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김 이사가 건네는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카페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이 차분했지만 이제 그 목소리에는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제국의 지배자다운 위엄이 서려 있었다. 보고는 들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지원자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민혁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혀는 굳어버렸고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그저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를,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희망은 곧 무너졌다. 마침내 한유라는 서류 검토를 마쳤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강민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으며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것은 분노도 경멸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차갑고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그 시선 앞에서 강민혁의 오만함과 자신감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산산조각 났다. 두 사람의 시선이 긴장감 넘치는 침묵 속에서 허공을 갈랐다. 그의 면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회의실 안의 시간은 얼어붙은 듯했다. 강민혁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겉모습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한유라의 차가운 시선은 그를 꿰뚫는 레이저 같았고 그는 발가벗겨진 채 그녀의 심판대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다른 임원들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전류를 감지하지 못한 채 그저 회장의 첫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 순간은 유능한 인재를 최종 검증하는 절차일 뿐이었다. 마침내 한유라가 침묵을 깼다.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민혁이 예상했던 경멸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강민혁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유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평온하고 전문가다웠다. 그녀는 마치 그를 오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 어떤 암시도 미묘한 표정 변화도 없었다. 이것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끔찍했다. 그녀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혁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그녀가 정말로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 그럴 리 없었다. 아침의 그 소동은 누구라도 쉽게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게임인가? 그를 시험하고 그의 반응을 살피려는 고도의 심리전인가? 희망과 공포가 그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아, 네, 회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민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평정을 되찾으려 했었다. 만약 그녀가 모르는 척 연기하는 것이라면 자신도 그 연기에 맞춰야 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최대한 침착하고 유능한 지원자의 가면을 다시 쓰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 앞의 사슴과도 같았다. 한유라는 그의 이력서를 가볍게 두드리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질문은 다른 임원들의 것과는 결이 달랐다. 전략이나 시장 점유율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파고드는 듯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었다. 강민혁 씨, 만약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윤리적 신념이 충돌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시죠. 그녀의 눈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을 재촉했다. 민혁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은 함정 질문이었다. 그는 면접 교본에 나오는 가장 완벽한 대답을 떠올렸다.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이익과 윤리적 경영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윤리를 저버리는 것은 결국 회사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더 큰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명하고 윤리적인 원칙을 고수할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그 말을 하는 그 자신조차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한유라는 그의 대답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리스크를 발견했지만 그 사실을 보고하면 당신의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그 무게감은 민혁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마치 취조를 받는 범죄자가 된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한번 모범 답안을 제시했다. 즉시 보고하여 리스크를 공론화하고 팀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기적인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의 말은 유창했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질문이 나왔다. 한유라는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며 마치 속삭이듯 조용히 물었다. 당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할 때 당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리더의 자질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민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더 이상 암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침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임원들은 이 질문의 숨은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흥미로운 인성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직 민혁만이 그 질문의 날카로운 칼날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떤 대답을 해도 그것은 변명이 될 것이고 그의 위선을 증명할 뿐이었다. 그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입술을 달싹였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저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리더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그 존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는 한유라의 눈을 차마 쳐다볼 수 없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한유라는 그의 대답을 곱씹는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렸다. 그 소리는 민혁의 귀에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시계 초침 소리처럼 들렸다. 김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민혁의 완벽한 답변에 감탄하는 눈치였다. 그들은 회장이 그의 인성마저 마음에 들어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침내 한유라는 등을 의자에 기댔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강민혁 씨의 능력은 서류상으로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전에서의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종 판결처럼 울려 퍼졌다. 민혁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녀의 다음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를 전략기획팀장으로 임시 채용하도록 하죠. 그녀는 임시라는 단어에 의도적으로 힘을 주어 말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민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눈을 떴다. 임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토록 뛰어난 인재를 임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한유라는 그들의 반응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그의 성과와 태도를 직접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에게는 현재 우리 회사가 가진 가장 까다로운 과제를 맡기도록 하세요. 위기에 처한 자회사 넥서스 테크의 정상화 프로젝트를 그에게 일임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시험이었다. 넥서스 테크는 그룹 내에서도 실패한 프로젝트로 낙인 찍힌 누구도 맡고 싶어 하지 않는 골칫거리였다.
그녀는 그를 불길 속으로 던져 넣은 것이었다. 민혁은 안도감과 함께 더 큰 공포를 느꼈다. 그는 거절당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의 감시 아래에서 살얼음판을 걷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진짜 의도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한유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것으로 면접은 끝이라는 신호였다. 그녀는 다른 임원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인 후 민혁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시선을 던졌다. 그 눈빛은 여전히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고 그녀가 사라지자 비로소 방 안의 무거운 공기가 풀리는 듯했다. 민혁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의 아우라 그룹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불확실하고 위태로우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서 강민혁의 아우라 그룹에서의 첫날은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그는 전략기획팀장 대행이라는 어정쩡한 직함이 찍힌 명함을 받았고 그의 책상 위에는 재앙의 동의어처럼 여겨지는 넥서스 테크 관련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넥서스 테크는 한때 그룹의 유망한 기술 벤처였지만 이제는 연이은 제품 실패와 낮은 사기 그리고 경영 부실의 소문으로 얼룩진 돈 먹는 하마에 불과했다. 그곳은 아우라 그룹 내에서 인재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곳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좌천이자 모욕이었다. 하지만 강민혁의 오만함은 절망 대신 기묘한 투지를 불태웠다. 그는 이것을 벌이 아니라 거대한 무대라고 여겼다. 만약 그가 모두가 포기한 넥서스 테크를 회생시킨다면 그 누구도 심지어 회장 한유라조차도 그의 천재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었다. 이것은 면접의 굴욕을 씻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야수 같은 에너지로 일에 뛰어들었고 그의 사무실은 매일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의 투쟁이 시작될 무렵 박진우 전무이사가 그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면접에서 민혁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던 임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인자한 삼촌 같은 미소를 지으며 민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강 팀장, 정말 대단한 열정이군. 회장님의 결정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나는 강 팀장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게. 나는 자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테니. 박 전무의 말은 지쳐가던 민혁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박 전무를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회사의 관료주의에 물들지 않은 진정한 조력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혁은 박 전무의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박진우 전무는 한유라의 아버지인 선대 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회장 자리가 젊은 딸에게 넘어간 것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가 당연히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넥서스 테크는 바로 그의 비밀스러운 영향권 아래 있는 곳이었다. 그는 그곳에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복들을 심어두고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박 전무에게 강민혁은 이 모든 비리를 덮어줄 완벽한 희생양이었다. 만약 민혁이 프로젝트에 실패한다면 박 전무는 그의 무능함을 탓하며 그를 임명한 한유라의 리더십에 흠집을 낼 수 있었다. 그리고 만약 민혁이 성공한다면 그 공을 가로채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어느 쪽이든 그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는 게임이었다. 한편 아우라 타워 최고층에 있는 회장실에서 한유라는 이 모든 상황을 거대한 체스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충성스러운 최비서는 강민혁의 일거수일투족과 박 전무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그녀는 박 전무의 부패와 그의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강민혁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박 전무라는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기 위해 강민혁을 미끼로 던진 고도의 전략이었다. 유라의 내면은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진실을 파헤칠 만한 정직함을 가졌는지 아니면 성공의 눈이 멀어 부패의 일부가 될 것인지 궁금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오만함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바로 생존 본능과 강한 야망이었다. 그녀는 그 야망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만 있다면 그가 아우라 그룹의 날카로운 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녀는 주저없이 그를 베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혁의 넥서스 테크에서의 첫 몇 주는 악몽과도 같았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암울했고 직원들은 냉소적이고 비협조적이었다. 그들 중 다수는 박 전무가 심어놓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교묘하게 그의 업무를 방해했다. 불완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핑계로 시간을 끌었다. 월스트리트의 공격적인 방식에 익숙한 민혁은 변화를 강요하려 했고 이는 즉각적인 갈등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박 전무는 계속해서 그의 멘토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민혁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며 넥서스 테크의 문제를 몇몇 무능한 중간 관리자들 탓으로 돌렸다. 사실 그들은 회사에 남은 몇 안 되는 정직한 사람들이었다. 반면 그는 자신의 신복들을 성실한 직원들이라고 칭찬하며 민혁의 신뢰를 얻도록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민혁을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고 있었고 민혁은 그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조금씩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진척 없는 상황에 좌절한 민혁은 어느 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과거의 재무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었다. 오직 데이터만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몇 시간 동안 먼지 쌓인 서류와 복잡한 스프레드시트와 씨름하던 그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아주 사소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비정상적인 패턴이었다. 유령 회사로 보이는 곳에 지불된 거액의 컨설팅 비용, 시장 가격보다 몇 배나 부풀려진 부품 구매 청구서,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내역. 그것은 아직 희미한 흔적에 불과했지만 거대한 빙산의 일각임이 분명했다. 그는 거대한 부패의 실타래 끝을 이제 막 움켜쥔 것이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부실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조직적인 범죄였다. 그는 의심스러운 장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함께 막 깨어나기 시작한 의심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거대한 음모의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결정에 따라 그는 진실을 밝히는 영웅이 될 수도 혹은 모든 것을 덮고 부패의 공범자가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박 전무의 감시와 한유라의 차가운 관찰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운명의 갈림길 위에 외롭게 서 있었다. 강민혁은 사냥개가 되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넥서스 테크의 부패라는 거대한 짐승의 흔적을 쫓았다. 그의 사무실은 커피 향과 서류 먼지로 가득 찼고 그의 눈은 잠 못 이룬 밤들로 인해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아무도 믿지 않고 오직 자신의 분석과 데이터만을 신뢰했다. 그는 발견한 비리 내역들을 비밀 파일에 정리하며 거대한 음모의 지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회사를 좀먹는 거대한 암세포와도 같았다. 끈질긴 추적 끝에 그는 마침내 부패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했다. 이것은 한두 명의 소행이 아니었다. 박진우 전무를 정점으로 하는 넥서스 테크 내부의 견고한 부패 카르텔이었다. 그들은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심지어는 회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부패의 규모는 그의 상상을 초월했고 넥서스 테크가 파산 직전에 이른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이 모든 증거를 즉시
한유라 회장에게 보고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엄청난 발견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면접에서의 굴욕을 완벽하게 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회사를 구한 영웅이 될 것이고 그녀는 자신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할 터였다. 그는 밤을 새워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복수심과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뜨겁게 타오르며 키보드 위를 질주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이미 박진우 전무의 귀에 들어가고 있었다. 박 전무의 첩자들은 민혁의 수상한 행적을 모두 보고했고 그는 민혁이 자신의 턱 밑까지 칼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인자한 멘토의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민혁을 자신의 게임판으로 끌어들여야만 했다. 박 전무는 민혁에게 전화를 걸어 고생이 많다며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교활한 뱀의 속삭임이 숨어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별실에서 박 전무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민혁이 발견한 불미스러운 문제들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오늘 뗐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는 대신 마치 노련한 정치인처럼 상황을 기회라고 포장했다. 강 팀장, 자네가 발견한 것들 아주 심각한 문제야. 하지만 이걸 그대로 터뜨리면 어떻게 될 것 같나? 그룹 전체의 주가가 폭락하고 우리 모두가 공멸하게 될 걸세. 그는 민혁의 야망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자네 같은 인재가 이런 스캔들에 휩쓸려 경력을 망치는 건 너무 아깝지 않나? 이 세상은 교과서처럼 정의롭지 않아. 때로는 더 큰 선을 위해 작은 악을 눈 감아줄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지. 그의 목소리는 달콤한 독처럼 민혁의 귀에 스며들었다. 그는 민혁이 정의감에 불타는 순진한 청년이 아니라 성공에 목마른 야심가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 전무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다. 그는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몇 번이고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윗사람들에게 밉보였던 정직하지만 힘없는 조 부장을 지목했다. 우리는 이 모든 책임을 조 부장에게 덮어 씌우는 걸세. 그는 어차피 회사에 불만도 많고 증거를 조작하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지. 자네는 부패를 적발한 영웅이 되는 거고 그 대가로 박 전무는 민혁의 모든 것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혁의 대행 꼬리표를 떼어주고 막대한 성공 보너스를 안겨주겠다고 했다. 심지어 몇 년 안에 부사장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뒤를 봐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혁이 꿈꿔왔던 성공의 청사진을 그의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주었다. 이게 바로 현실의 정치라는 걸세, 강 팀장. 순진한 정의가 아니라 영리한 권력 게임이 승자를 만드는 법이지. 같은 시각 한유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 비서로부터 강민혁과 박전무의 미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포커페이스처럼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강민혁의 운명을 결정할 갈림길. 그녀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그의 영혼이 과연 그의 야망보다 강할 것인가.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민혁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의 한쪽 어깨에는 정의의 무게가, 다른 쪽 어깨에는 성공의 유혹이 그를 짓눌렀다.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박진우 전무의 비리를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번쩍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박 전무가 속삭였던 달콤한 약속들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험난한 정의의 길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황금빛 부패의 길. 그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그를 비웃는 것처럼 반짝였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한다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정의와 야망의 저울이 서서히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선택은 이미 내려진 것과 다름없었다. 강민혁의 사무실에서 정의는 조용히 삭제되었다. 그는 자신이 밤을 새워 작성했던 박진우 전무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친 보고서 파일을 드래그하여 휴지통으로 옮겼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시스템의 질문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를 클릭했다. 그것은 단순한 파일 삭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워버리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이것은 부패가 아니라 전략이며 생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그는 자신이 박진우를 이길 수 있다고 이 협력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뒤 언젠가 그를 심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오만함은 자신이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자신이 이 더러운 게임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게임 자체를 지배할 수 있는 설계자라고 생각했다. 이 위험한 착각이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며칠 후 그는 박전무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인적이 드문 지하의 바였다. 더 이상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범죄를 공모하는 공범자들이었다. 박 전무는 민혁에게 조작된 증거들이 담긴 USB를 건넸다. 그 안에는 조작된 이메일, 가짜 거래 기록, 그리고 낮은 직급의 직원 몇 명에게서 강압적으로 받아낸 거짓 진술서가 들어있었다. 민혁은 순간적으로 죄책감을 느꼈지만 성공에 대한 탐욕이 그 감정을 억눌렀다. 다시 그의 사무실. 민혁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은 이제 사악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그는 박 전무가 건넨 가짜 증거들을 자신이 찾아낸 실제 데이터와 교묘하게 엮어 새로운 보고서를 만들어 나갔다. 그는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자신의 모든 지성을 동원했다. 그는 조 부장을 넥서스 테크의 자금을 횡령한 주범으로 몰아가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창조했다. 그의 손끝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다가올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 희생양인 조 부장은 이 모든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넥서스 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혁에게 여러 차례 조언을 하려 했지만 민혁은 그를 귀찮다는 듯이 차갑게 무시했다. 조 부장은 수십 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제 곧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강민혁이 선택한 현실적인 결정의 대가였다. 한편 아우라 그룹의 최고 사령부에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한유라의 사무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과도 같았다. 최 비서는 그녀에게 박 전무와 강민혁의 모든 움직임이 담긴 상세한 보고서를 올렸다. 그녀는 그들의 공모 사실뿐만 아니라 그들의 계획을 뒤엎을 결정적인 반격 증거까지 확보하고 있었다. 박 전무가 민혁에게 선물했던 만년필에는 초소형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었고 그들의 모든 대화는 녹음되었다. 그녀의 비밀 정보팀은 또한 조작되지 않은 원본 서버 데이터를 확보했고 박 전무가 그룹 전체에 걸쳐 구축해 놓은 더 큰 규모의 부패 네트워크에 대한 증거까지 찾아냈다. 한유라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그들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기회에
아우라 그룹의 모든 암적인 존재들을 가장 공개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뿌리 뽑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최 비서에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양측은 각자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민혁과 박진우는 조 부장에 대한 완벽한 증거들을 최종 검토하며 자신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했다. 민혁의 오만함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복잡한 정치 게임에서 승리했으며 이제 위대한 성공의 문턱에 서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혁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맸다. 거울 속에는 성공한 젊은 경영인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카페에서 굴욕을 당했던 초라한 지원자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한 여자가 완벽하게 설계해 놓은 함정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만만한 발걸음으로 이 사회를 향했다. 모든 배우가 무대 위로 오르고 있었다. 비극의 막이 오르기 직전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최고 이사회 회의실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대한 테이블 주위로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사회이사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넥서스 테크라는 그룹의 오랜 골칫거리를 마주하는 착잡함과 약간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회의실 문에 고정된 채 이 운명의 날을 이끌 주인공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박진우 전무가 근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는 회사를 걱정하는 충신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이사들과 가벼운 눈인사를 나누었다. 그 뒤를 이어 강민혁이 들어왔다. 그는 잘 다려진 수트를 입고 태블릿 PC를 든 채 마치 전쟁에 나서는 장수처럼 비장한 모습이었다. 그의 외양은 이 위기를 해결할 유능한 해결사의 이미지 그 자체였고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당당하게 받아냈다. 마지막으로 한유라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고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녀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회의실 전체가 압도되었다. 그녀는 짧고 공식적인 어조로 긴급 이사회의 시작을 알렸다. 오늘 우리는 넥서스 테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보고를 듣고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혁에게 향했다. 강 팀장, 시작하세요.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천재였다.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데에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 그는 넥서스 테크의 심각한 재무 상황을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이용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그의 명료한 분석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이사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먼저 거대한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내릴 결론의 정당성을 교묘하게 쌓아 올리고 있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순간 그는 조작된 보고서의 핵심으로 들어갔다. 그는 유감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단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형 스크린에는 조작된 이메일과 거래 기록, 그리고 강압적으로 받아낸 거짓 진술서 요약본이 나타났다. 그는 조 부장을 수년간 회사의 돈을 체계적으로 횡령한 불만 많고 탐욕스러운 범죄자로 묘사했다. 이것은 경영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 의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극적으로 울려 퍼졌다. 완벽한 타이밍에 박진우 전무가 나섰다. 그는 충격과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표정으로 탄식했다. 조 부장 같은 오랜 직원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어려운 진실을 밝혀낸 강민혁의 용기와 성실함을 칭찬하며 그의 거짓 보고서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완전히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은 감탄 어린 눈으로 민혁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모든 연극이 펼쳐지는 동안 한유라는 미동도 없이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질문도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으로 민혁을 그리고 박전무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무겁고 위압적이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차가운 심판자의 침묵이었다. 그 침묵은 서서히 두 공모자의 자신감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사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고무되었던 민혁도 한유라의 시선 아래에서 점차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그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아는 것인가?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박전무 역시 불안한 듯 의자에서 몸을 뒤척였다. 그들은 질문과 논쟁을 예상했지만 이렇듯 차가운 관찰은 포식자 앞에 먹잇감이 된 듯한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마침내 강민혁은 프레젠테이션을 마쳤다. 따라서 저는 조 부장의 즉각적인 해고와 법적 조치를 건의하며 새로운 리더십 아래 넥서스 테크의 전면적인 구조 조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한유라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재가만 떨어지면 모든 것은 끝이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고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회장에게로 향했다. 한유라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긴 침묵을 유지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눈에 차갑고 예리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군요, 강 팀장.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낮게 울려 퍼졌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모든 것의 판도를 뒤엎을 단 하나의 질문이 이제 막 던져지려 하고 있었다. 한유라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회의실의 침묵을 갈랐다. 강 팀장, 당신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 부장이 지난 3년간 자금을 횡령했다고 했는데 그가 1년 전 뇌종양 수술을 받고 장기 휴직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의 횡령 내역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질문은 복잡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실에 기반한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강민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조 부장의 병력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박 전무가 건넨 자료만 믿고 그는 자신의 시나리오를 완벽하다고 확신했다. 그는 당황하여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박진우 전무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그것은 아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긴 사소한 행정적 착오일 겁니다, 회장님. 전체적인 사실 관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사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한유라는 그들의 어설픈 변명을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죠. 그녀는 최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회의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강민혁의 거짓 보고서가 떠 있던 대형 스크린이 검게 변했다. 그리고 잠시 후 스피커를 통해 두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박 전무와 강민혁이 은밀한 바에서 나눴던 대화의 녹음 파일이었다.
조 부장은 어차피 회사에 불만도 많고 증거를 조작하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지. 박 전무의 교활한 목소리에 이어 알겠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처리해서 그가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강민혁의 야심에 찬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들의 모든 음모, 조 부장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계획, 승진에 대한 약속, 그리고 회장과 이사들을 기만하려는 대화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회의실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이사들의 얼굴은 불신에서 분노로 변해갔다. 박 전무와 강민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마치 사형 선고를 듣는 죄수처럼 굳어버렸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한유라는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스크린에는 강민혁이 제출한 보고서와 그녀의 비밀 감사팀이 확보한 원본 서버 데이터가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는 언제, 누가, 어떻게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그들의 거짓말은 차갑고 명백한 사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박 전무는 이건 음모야, 조작된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분노한 이사들의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강민혁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한유라라는 거대한 존재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란이 극에 달했을 때 한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조용히 하세요.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그녀는 강민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차가운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강민혁 씨, 당신은 리더의 자질에 대해 말할 때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몇 달 전 비 오는 어느 날 오후 한 작은 카페에서 당신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카페에서의 사건을 그가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생생하게 묘사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못 살 옷띠라고 말하며 제 인격과 가치를 당신의 비싼 정장보다 아래에 두었죠.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겉모습만으로 저를 판단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말들이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될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날 당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 여자가 바로 접니다. 아우라 그룹의 회장 한유라입니다. 그 말은 회의실에 떨어진 거대한 번개와도 같았다. 그의 직업적 부패가 그의 인격적 오만함과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결함투성이었다. 이사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민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카페에서의 기억, 면접실에서의 충격,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끔찍한 진실이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다. 박 전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민혁과 한유라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회장의 얼굴에 대고 직접 모욕을 퍼부은 멍청이와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견고했던 음모의 세계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한유라는 두 남자의 자네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엄숙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자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부패를 드러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격과 존중이라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남겼다.
잔인할 정도로 눈부신 진실의 빛이 마침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다. 진실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회의실에는 완전한 파멸의 잔해만이 남아 있었다. 강민혁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자신의 추락을 실감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의 오만함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는 그 잔해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앉아 있었다. 반면 노련한 박진우 전무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과 이사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외쳤다. 이건 함정입니다. 저는 강민혁에게 속았을 뿐입니다. 저 젊은 친구의 야망이 모든 것을 망친 겁니다. 하지만 그의 비겁한 변명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사들은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그를 쏘아볼 뿐이었다. 이제 모든 권위와 통제권을 되찾은 한유라는 차가운 강철 같은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박 전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이사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두 사람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우라, 그룹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먼저 박진우에게 향했다. 그녀의 눈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다. 박진우 전무, 당신은 수년간 그룹의 신뢰를 배신하고 자신의 배를 불려왔습니다. 당신의 죄는 단순히 넥서스 테크에 자금을 횡령한 것 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최 비서가 건넨 또 다른 파일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 안에는 박 전무가 그룹 전체에 걸쳐 저지른 수많은 비리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당신을 오늘부로 아우라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합니다. 동시에 그룹 법무팀은 당신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즉시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그녀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다. 박 전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치며 저항했지만 결국 무력하게 양팔을 붙들린 채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한때 그룹의 2인자였던 그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이제 회의실에는 부서진 인형처럼 앉아있는 강민혁만이 남아있었다. 한유라는 그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것은 연민이 아니었지만 잘못 사용된 재능에 대한 씁쓸함 같은 것이었다. 강민혁 씨, 당신은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그 재능을 잘못된 길로 이끈 것은 당신의 오만함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오만함이 당신을 파멸시킨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울렸다. 당신 역시 오늘부로 아우라 그룹에서 해고입니다. 그리고 박 전무의 공범으로서 당신 또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강민혁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와도 같았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는 저항 없이 마치 꼭두각시처럼 끌려나갔다. 화려한 성공을 꿈꾸며 이 건물에 들어섰던 젊은 야심가는 이제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초라하게 퇴장했다. 악이 심판을 받자 이제 정의를 바로 세울 차례였다. 한유라는 이사들에게 조 부장의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조 부장이 사실 여러 차례에 걸쳐 넥서스 테크의 문제점을 보고하려 했지만 박 전무의 세력에 의해 번번이 묵살당하고 억압받아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녀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조 부장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의 모든 혐의를 벗겨주며 완전한 명예 회복을 선언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고자 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조 부장을 넥서스 테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임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넥서스 테크를 잘 알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 바로 정직과 용기를 갖춘 인물입니다. 이사들은 한유라의 결단력에 감탄하며 그녀의 깨끗한 리더십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만장일치로 그 제안에 찬성했다. 회의가 끝났다. 한유라는 단순히 부패를 척결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에 새로운 원칙을 세웠다. 그것은 바로 능력보다 인격이 우선하며 정직함이 그 어떤 전략보다도 중요하다는 원칙이었다. 이사들은 이제 젊은 회장을 경애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선대 회장의 딸이 아니라 회사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 진정한 리더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그날 오후 한유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 비서가 들어와 박 전무와 강민혁이 검찰에 구속되었으며 조 부장이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직책을 수락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끝냈다는 평온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그 대가는 혹독했지만 더 강하고 깨끗한 아우라 그룹을 위한 초석이 마침내 놓였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더 높은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몇 달 후 아우라 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박진우 전무의 부패 세력이 남긴 두려움과 정체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투명함과 활기, 그리고 새로운 목적의식이 싹트고 있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제 능력과 정직함이 승진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 한유라가 일으킨 폭풍은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맑고 깨끗한 새벽을 가져왔다. 한유라는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녀는 광범위한 감사를 통해 박 전무의 남은 잔당들을 조용히 정리했다. 또한 회장 직속의 익명 내부 고발 시스템을 만들어 모든 직원들이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 그녀는 조 부장처럼 능력은 있지만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인재들을 과감하게 발탁하여 주요 직책에 앉혔다. 회사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 가장 큰 증거는 바로 넥서스 테크의 부활이었다. 정직하고 헌신적인 조 대표의 리더십 아래 넥서스 테크는 기적처럼 되살아나고 있었다. 직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넘쳤다. 곧 출시될 혁신적인 신제품은 업계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한유라는 어느 날 넥서스 테크를 방문하여 작업복 차림으로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조 대표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꿈꾸던 리더십이자 새로운 아우라 그룹의 모습이었다. 세상은 악인들을 잊지 않았다. 뉴스에서는 박진우 전무가 그의 오랜 부패 행위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강민혁은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그는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는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이자 교훈으로만 남게 되었다. 그의 뛰어났던 재능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갈 뿐이었다. 어느덧 해가 저무는 시간, 한유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의 하늘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반영하듯 평온하고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승리감이나 복수심 대신 조용하고 깊은 평화와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비 오던 날의 작은 카페를 떠올렸다. 그녀는 권력과 오만, 그리고 인격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녀는 강민혁이라는 인물을 떠올렸다. 그의 눈부신 재능을 한순간에
암흑 속으로 밀어넣은 치명적인 결함. 그는 성공하는 법은 알았지만 사람을 존중하는 법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야 아버지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 경영 전략이 아니라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보는 지혜였음을 깨달았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이력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그녀의 생각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발 아래 펼쳐진 활기찬 도시를 보며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그렸다. 그녀의 비전은 명확했다. 단순히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윤리적인 기업을 만드는 것. 그 구성원들의 인격이 강하게 그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으로 강한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유라는 창가에서 돌아서 책상으로 걸어갔다. 사무실은 고요했고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입가에 작지만 단단한 미소가 걸렸다. 폭풍은 지나갔고 새로운 새벽이 밝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만들어갈 아우라 그룹의 역사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